자, 네, 우리 학생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있게 참 독해 쪽으로는 한 획을 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리아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문어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어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문어체 시험, 수능 시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보셔도 좋고 이 영상을 그 다음에 또 직접 우리 학생이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중학생은 조금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제가 중학생 중에서는 좀 독서를 정말 많이 한 그런 학생들이라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적어도 고1 정도부터는 추천하겠고요. 고3생들, 고3 수험생들, 그 다음 N수생들한테는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국에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분들한테도 추천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중에서 영어를 묻지 않는 그런 토익이나 이런 쪽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토익이나 이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우리 20문제 있죠, 그죠? 물론 국회직은 25문제입니다. 법원직도 25문제고요. 공무원 시험에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토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논리적으로 글 읽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도움될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추합니다. 네 번째, 고3 중에서도 사관학교, 그다음에 경찰대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 다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한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영어에 대한 정확히 전달해야 되지만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이 영어 독해 교과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영어 독해 책이 왜 문제인가 내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 그 영어 독해 지문이 있고 해설이 있는데요. 그 해설을 보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단어 정리를 학생 스스로가 고민해야 될 단어까지 정리를 다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주 쉬운 단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를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당장 오늘에도 제가 할 그 대표 지문에도 마스터가 나옵니다. MASTR. 이 마스터를 숙달하다라고 해야 될지. 근데 오늘은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관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아니고 전혀 장인이란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쉬워 보이는 단어가 사실 문맥을 100% 좌우하는데 그것들이 단어장에 미리 그 교재에는 옆에 뜻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은 그냥 이걸 내가 외우면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의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변해버릴 때 그때마다 다 외운다 생각하면 이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길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석되어 있는 수준이 초벌 번역 수준인 책도 있고, 내가 보기에 초벌 번역으로 수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책도 있고, 아니면 너무 황당할 정도 의역이 너무 많이 되어서 좀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의역이 됐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은 보통 보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말을 너무 해석을 어렵게 적어요. 다시 말하지만 해석을 너무 어렵게 적고 학자적으로 너무 허세를 부리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 자기를 맞춰야 될지를 모르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제가 만약에 김연아가 하는 공연을 1억 번을 보든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보더라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축구선수 손흥민이 박지성 선수가 맞습니까? 그 다음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본다고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번을 보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영어는요. 이론보다는 실전이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냥 모범 답안을 보면서 또는 그냥 듣는 강의, 맞습니까? 듣는 강의 위주로 보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좀 속된 말로 시력검사 수업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력검사하는 거잖아. 시력검사를 1년 내내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누가 하나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잘 없으며 막상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강사가 됐든 현직 교사가 됐든 교육계에 종사하는 그런 영어 선생님들끼리 뭔가 너무 서로 회피하고 서로 모르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감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하듯이. 맞습니까? 또 우리 같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쫄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통의 장이 돼야 되고 공론화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서로 치부를 숨기려고만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자기의 어떤 약점을 들키기 싫어서 회피하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만을 하시면 안 되죠. 기만이 바로 뭐냐? 전혀 영어 점수 향상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단원별 문법 또는 칠판에 동의어 적어주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학생들을 마치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강의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막상 제가 보기에 진국인 선생님들은 힘이 빠져서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예전에 팔팔한 기운들이 시들어가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내가 보기에 저분이 찐인데, 영어 강의를 하시는 저분이 찐이라서 학생들이 저분의 강의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력도 내가 보기에 개뿔도 없는, 맞습니까? 그냥 문법 몇 개 하는 것 갖고 떠들어대는, 그런 뭐 칠판에 동의어 적어주는 그런 걸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참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말이 많아서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내가 또 나도 다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노트를 제가 만드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MRI 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 아무래도 위가 아파서 위암일 것 같아요. 내가 폐암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RI를 찍듯이 마찬가지로 이 독해노트를 만들어 보면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면서 현재 뭐가 부족한지 모든 총체적인 약점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독해노트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또 피드백을 받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자. 예, 화면 공유 그럼 제가 한번 띄우겠는데요. 독해노트. 자, 네, 되게 상세하게 할 겁니다. 네, 되게 상세하게 할 겁니다. 자, 독해노트 준비물이라고 먼저 적었습니다. 제가 아직 뭔가 이게 워컴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바보 같아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독해노트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초반에는 조금 번거로워도 이게 나중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A4 사이즈의 큰 공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노트를 구입하시면 공간이 부족합니다. A4 사이즈의 큰 공책 필요합니다. 그 다음 앙증맞은 작은 노트가 필요한데요. 이 A4 사이즈의 큰 공책에 독해노트를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 문법적으로 너무 많이 틀린 부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확장시켜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A4 사이즈의 공책에 독해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절의 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거야. 다시 대절의 용법을 너무 많이 모르는 거야. 그럼 그 독해노트 속에 비좁게 적기보다는 별도의 작은 노트에 그 문법에 딱 한 단어만 정리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앙증맞은 작은 노트에 변형 글짓기를 해야 됩니다. 변형 글짓기. 자, 필기 다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 다음 유사 글짓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변형 글짓기나 유사 글짓기가 뭔지 말씀드리면, 자, 변형 글짓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변형 글짓기는 자신이 고른 틀린 답 있죠. 만약에 정답이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가 정답이었는데 우리 학생이 그러므로를 적은 겁니다. 그러므로는 답이 아닌데, 하지만 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므로가 충분히 끌리니까 골랐을 겁니다. 그러므로가 충분히 자기가 보기에는 알맞은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문장이 딱 하나 있겠죠. 앞문장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뒷문장이 있을 건데 사실 정답이 그러나인데 본인이 그러므로를 적은 거야. 그러므로를 적은 겁니다. 엉터리 답인데. 그럼 어떻게 보냐면 자기 스스로 납득을 하기 위해서 이 앞문장의 내용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뒷문장의 내용을 그러므로하고 어울리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앞문장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 그러므로가 자신이 고른 답이잖아. 이 그러므로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문장이 다른 내용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변형 글짓기입니다. 변형 글짓기입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유사 글짓기. 자, 유사 글짓기는 뭐냐 하면 이 한 문장 속에서 영민들이 글 쓰는 그 법칙들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있는 거지. 이 문장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실 때 있죠. 그럴 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경지식에 관련된 게 너무 부족해서 아예 1도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있죠. 스키마. 글의 구조 있지. 글의 구조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글의 구조가 자기한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특히 두 번째 경우 이 글의 구조, 실제 이 자신이 해석하지 못했던 이 문장의 글의 구조하고 소재만 바꿔서 다시 소재만 바꿔서 동일한 글의 구조로 글짓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자, 글 스키마, 글 방식, 글의 구조는 그대로 동일하게 두고 소재만 바꿔가지고 한글로 글을 지어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사 글짓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유사 글짓기하고 변형 글짓기를 A4 사이즈의 공책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앙증맞은 작은 노트에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검정 볼펜입니다.
검정 볼펜 어디 쓰시냐면요. 우리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있죠. 맞춤표 안 해야 되는데. 자,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있죠. 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빈칸을 뚫었다 쳤을 때 답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만약에 뭐 줄리아 is 점점점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답하고 관련이 없어요. 거기에 제가 검정 볼펜을 이렇게 줄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품 정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굳이 팔만 아프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거품 정보라고 하며 그 거품 정보에 우리 학생들은 검정 볼펜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검정 볼펜은 일반 필기할 때도 쓰시겠죠. 자, 적어볼까요? 일반 필기. 필기를 할 때도 검정 볼펜을 쓰겠고, 그 다음 거품 정보. 거품 정보에도 우리 학생들이 검정 볼펜으로 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란 볼펜입니다. 그럼 저도 실제로 파란색을 쓰죠. 자, 파란 볼펜은 문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문법 있죠. 특히 뭘 하시냐면 구와 절, 괄호로 열고 닫을 때. 다시 to 부정사로 시작했어. to see 이게 지각동사 같았어. to 부정사 그러니까 괄호 열었어. 근데 그 뒤에 목적어 오고 지각동사라서 ing가 온 거죠. 그리고 ing 뒤에 뭐 길게 들어왔어. 그럼 괄호 여기서 열고 파란 볼펜으로 괄호 어디서 닫아야 돼요? 여기서 닫아야 돼. 그래놓고 우리 학생들이 이 to 부정사를 파란색 볼펜으로 괄호로 열고 닫고 나름대로 문법 설명을 적는 거지. 아, 이 아이는 to 부정사다. 근데 이 to 부정사가 좀 부사적 용법 같다. 그럼 부사적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C가 지각동사니까 오형식 동사라 적어놓는 거야. 그리고 목적어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자리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리고 이 목적격 보호자리는 ing가 현재 분사다.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죠. 현재 분사다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그래서 문법을 시각화해서 적어놓는 거. 그런데 또 I love you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I 보고 대명사 되는 거 하지 마. 그런 거 말고요. 팔만 아프죠. 구나 절 위주로 필기하는 게 파란 볼펜입니다. 그 다음 빨간 볼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빨간 볼펜은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 있다고 무조건 사전 차릴 수 없죠. 또 시험 문제 풀 때는 논리적 단서가 있죠. 그래서 빨간 볼펜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추론할 때 그 추론의 단서가 되는 아이 거기에 빨간 볼펜을 칠할 거예요. 또는 시험 문제 풀 때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를 빨간 볼펜 칠할 거예요. 다시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단어 추론할 때 빨간 볼펜, 문제풀이에 대한 단서가 되는데 빨간 볼펜 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휘 문제인데 as가 나와요. 그럼 제가 as 빨간 펜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또 as는 뜻 많은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항상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as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럼 인과관계의 단서니까 인과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볼펜을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는 형광펜이 우리는 3색이 필요해요. 연두색, 노란색, 오렌지색이 필요해요. 자, 연두색 형광펜은 어디에 끊냐면요. 이깁니다.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정말 심각해요. 전치사 정말 중요해요. 왜요? 우리 한글 문장 영어를 보시더라도 해석을 정말 못하는 학생들의 단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워터가 물인지는 알아요. 해석을 못하는 학생도. 그런데 물이, 다시 워터가 물인지는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말로 조사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토시를 물은이 될지 물을이 될지 물과가 될지 물 때문에가 될지 그 다음에 물의 그래야 될지 이걸 못한다고요. 그런데 뭐뭐와 뭐뭐 때문에 뭐뭐의 이게 다 전치사라고요. 뭐뭐와 with 뭐뭐 때문에 due to 뭐뭐의 전치사 of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그래서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전치사도 어떤 건 하지 않아야 되냐면 전치사가 뜻이 하나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중에서 뜻이 하나인 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치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두색으로 다시 적겠습니다. 전치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뜻이 2개 이상인 거. 뜻이 적어도 2개보다는 많은 거. 그럴 때 그 전치사가 2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그럼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전치사 of가 있어요. 또 of는 뜻 많은 걸 잡았네. 너무 많은 거 말고. 자, 좀 적당한 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as가 있어요. 접속사 아닙니다. 전치사일 때입니다. 그럼 as가 뭐뭐만큼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뭐라고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뭐뭐라고. 그 다음 또 뭐뭐로서 대표적으로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적어둬야 돼. 자기가 기억나는 만큼. 그래놓고 그 문맥에서 이 as가 무슨 뜻인지를 딱 적용해서 문맥 뜻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야. 이렇게 예쁘게. 내가 보니까 이 문맥에서는 뭐뭐라고가 좋다.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전치사의 뜻을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문맥에서 적합한 뜻에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란 형광펜 가겠습니다. 자, 노란 형광펜은 어디에 꺼야 되나? 그럼 노란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글자가 잘 안 나오겠네. 노란색이 제일 중요해. 노란색이. 자, 여러분들 겉보기에 쉬워 보이는 단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하지만 문맥과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어. 그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문맥 적합하게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마스터가 나와.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학생들이 습득하다 그러면 안 돼. 왜 마스터가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장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장인. 근데 자기가 적어놓고 만약에 장인이라 적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몰라서 예를 들어서 마스터하다, 습득하다, 통달하다라 적었어. 그리고 제가 물음표 해놓은 거예요. 본인도 찝찝하거든, 알거든. 마스터가 분명히 습득하다, 정복하다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물음표를 딱 해놓는 거지. 그리고 저하고 맞춰보는 거지. 그래, 맞으면 아싸 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싸 삐래. 응? 그 다음 오렌지 형광펜이 또 중요한데 오렌지가 여기 있나? 요거네. 오렌지 형광펜은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자,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접속 부사를 넣어보는 겁니다. 다시 앞뒤 문장이 얼마나 잘 이어진지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접속 부사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므로를 넣어본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 그러므로가 맞는지 모르잖아. 그 그러므로를 자기가 적어놓고 여기다가 오렌지 형광펜을 칠해라. 다시 그러므로라고 자기가 일부러 딱 지어낸 접속 부사를 적어놓고 오렌지로 형광펜 한 거지. 오케이? 그리고 저하고 맞춰보는 거지. 그 다음에 포스트잇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포스트잇은 뭐 색깔이 다양한데 노란색이 좋죠? 자, 이런 노란색이 좋죠? 예, 국민 포스트잇 아닙니까? 예, 이 정도 크기로 노란색은 시간이 지나서 해야 돼. 시간이 지나서 몇 번 봐도 아니면 제 강의를 들었어도 몇 번 봐도 좀 뭔가 찜찜한 거 몇 번 봐도 찜찜해서 뭔가 추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추가 질문. 맞습니까? 추가 질문이나 추가 의문.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질문사항을 적어두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건 처음에 적으면 안 돼. 처음에 적으면은 뭔 말 적은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지나서가 좋아요. 보름 정도. 빠르면 일주일. 그 다음에 늦어도 보름. 보름을 딱 지나서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봐도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너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포스트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 다음 가위와 딱풀. 항상 독해노트 만들 자료는 단면 복사를 해야 돼. 다시 독해노트 만들 자료는 단면 복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공책의 왼쪽에 붙이셔야 돼. 자, 이건 사실 A4 노트는 아니지만 있죠. 그럼 독해노트에서 왼쪽에다가 딱 잘라 붙여. 왼쪽에다가 딱 우리 학생들이 그날 독해노트 만들 지문을 붙입니다. 너무 긴 거 하지 마세요. 한 문장은 길어도 좋아. 주의할 거 말씀드립니다. 한 문장은 길어도 좋으나 문장이 너무 막 10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한 3개, 작을 때는 3개로 한 단락 또는 5문장, 7문장 정도까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작으면 3문장, 그 다음 길면 7문장.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작으면 3문장, 길면 7문장 정도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게 좋아요. 일단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해석을 딱딱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다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찍든지 캡처하든지 뭐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컴퓨터 잘 아실 거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내 혼자 제가 한 부분을 잘 찍어 놓겠습니다. 자,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싹 다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독해노트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실제로 여러분들 독해 이제 수능 문제든 아니면 공무원 문제든 실제 문제 속에 이렇게 문장의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다시 실제로 이렇게 문장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기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해서 간격도 좀 두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게 될 거는 좀 기네. 네. 총 9개의 문장이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9개가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자, 10번 총 10개에 다시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네, 총 10개의 단락이 문장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솔직히 좀 안 좋은 걸 말해드릴게요. 이 정말 안 좋은 거 나쁘고 비양심적인 거예요. 사실 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쓸데없는 문법 설명을 많이 해요.
죄송하지만 모든 강사님을 싸잡아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또 자꾸 답지 있는 걸 가져와요. 답지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정말로 원천적으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해설지가 없는 것 같고 단 한 번도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하는 강사님을 그것만 위주로 하는 강사님을 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그 수능도 해설이 다 뜨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 기출문제도 해석이 다 있잖아요. 그럼 남의 해석 올려놓은 거 보고 자기가 조금 말장난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예.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쓸데없는 단어 동의어만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 설명만 적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비양심적이거든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요. 같이 바꿔나가야 돼요. 저는 직업에 기천이 없다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일개 강사 주제, 그건 일개 강사 주제로 행동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맞나? 입만 살아서 떠든다. 그럼 일개 강사 주제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이 이걸 정말로 프로의식을 갖고, 그리고, 정말 수능을 가르치든, 아니면 공무원을 가르치든, 그래도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우리가 일개 강사 주제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죠. 공부 많이 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하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또 공부해볼게 하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그지? 애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이미 학생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모든 문장들을 문법 위주로 끊어주는 것만 해. 뭘 주어 찾아주고 동사 찾아주고 맞나? 그 다음 단어 뜻 적어주고 그건 그래 이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중요한 줄 알았던 거지. 이 배운 도둑질이라고 먹어본 게 그거니까. 먹어본 게 맨날 그것만 먹어보니까 세상에 음식이 그게 단지 알고 더 좋은 음식이 있는지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학생들이. 알고 보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시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자, 세 가지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실 때는 이겁니다. 문법과 기본 어휘 위주로 읽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1회도 가실 때는 문법과 어휘 위주로 읽으세요. 반대로 돌려 말하면 초보자는 문법과 기본 어휘 위주로만 독해노트를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초보자들은 또 영어 실력이 오래 공부했지만 부족한 분들은 처음에는 문법과 기본 어휘 위주로 독해노트를 만드세요. 그러면 문법이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5형식은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필기 따라하십시오. 5형식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접속사를 잘 묶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의 용법도 문법에 잘 반영되는 게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특수구문 있죠. 특수구문이니까 예를 들어 강조구문이라든지 도치구문이라든지 다시 강조구문이라든지 도치구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등성 이런 거 이 정도로 제가 좀 좁히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걸 다 보고 그지 여러분들 아이를 보고 대명사다 이런 쓸데없는 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 독해노트 만들 때 자기 스스로 문법에서 발견해야 될 거 5형식의 발견 독해노트에 드러냅니다. 준동사의 용법 독해노트에 드러냅니다. 접속사의 용법 독해노트에 드러냅니다. 준동사 또 적었네. 관계대명사인데 관계사입니다. 관계사입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말해요. 다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말해요. 그 다음 특수구문, 도치구문, 그 다음에 또 강조구문, 또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대동사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독해노트에 발견했다면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대등성, and 뒤에 온 것들, but 뒤에 온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독해노트에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럼 최대한 이것들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못 발견한 걸 저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장이 가정법이네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법 발견을 못한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이렇게 적용이 막상 안 되구나 하고 알게 된다고. 맞지? 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바뀌니까 다음번에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게 아닌 것도 지울게요. 네. 자, 드러낸 문법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어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본 어휘 위주로 그러니까는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고1 정도까지 중학교에서 고1 정도까지의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 뜻을 적어주는 거는 소모적인 거라 생각해요. 다시 제가 이 단어 뜻을 적어주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미리 다 찾아놓고 또는 제가 정리해둔 걸 보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다시 이런 중학교나 고1 단어까지 제가 적어주는 거는 만약에 제가 여기 독해노트에 30분을 쓸 거다. 그럼 너무 시간 낭비가 된다고요. 시간에 효과적인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알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독해노트를 만들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추론과 자연스러운 앞뒤 연결, 그리고 전치사 위주로 읽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전국에. 추론이 무슨 말이다. 예, 이거 딱 단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단어라든지 표현 있죠. 이걸 봤는데 그 단어를 문맥에 적합하게, 아까 말했잖아. 쉬워 보이는 단어. 쉬워 보이는 단어를 사실은 모른다. 다시 쉬워 보이는 단어를 사실은 모른다. 다시 쉬워 보이는 단어를 모른다. 아니면 겁나 어려운 단어. 그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매끄럽게 나름대로 추론한 뜻을 적어두라고. 다시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추론한 단어 적어두라고. 틀려도 좋아. 예를 들면 master, M-A-S-T-E-R 잘 몰라서 정복하다 적었어. 그냥 정복하다라 적어. 그리고 거기다 무슨 색 형광펜? 아까 어휘 추론은 무슨 색? 노란 형광펜을 칠해두라고. 그럼 제 강의 들을 때 집중이 되잖아. 나는 줄리아 선생님이 이 노란색을 어떻게 하는지 꼭 보겠어. 그래서 내가 한 거하고 쌤한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틀린지를 보겠어. 이렇게. 그 다음 표현량 일정 어구 덩어리.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게 이거 너무 신경 안 쓰는 사람 많아요? 자연스러운 앞뒤 연결. 아니 앞문장 뒷문장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앞문장 뒷문장이 따로 놀면 돼? 그래서 뭐 엉뚱한 데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뒤 문장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도움되는 게 뭔지 알아요? 각 문장마다 요약 정리가 돼야 돼. 각 문장마다 약간 요약을 적어야 관계가 보여. 다시 번거롭고 길면 관계가 안 보여. 근데 앞뒤 두 문장이 요약이 돼야지 비로소 관계가 보여. 예, 그래서 앞뒤 관계를 파악을 해야 연결이 잘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요약형 의역을 적어두라고. 요약형 번역. 요약형 번역이 바로 의역입니다. 의역이라는 것은 단어를 사전적으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문장에 번역을 적으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번역이 아니고 의역을 적으라는 거예요. 의역을 적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자, 의역 적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품 정보는 의역에 적지 마세요. 거품 정보는 의역에 적지 마. 그 다음 오해,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문제더라. 해석을 읽었을 때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게 바로 상대방한테 오해 소지를 준 겁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 잘못 가도 돼. 서울 가야 되는데 대구로 가도 돼. 부산으로 가도 돼. 일단은 오해 소지를 안 주게 적으세요. 나는 그걸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해. 비굴한 사람, 그지? 자기가 글을 이해 못했으면서 사실은 이해한 척 감추는 거야. 그게 비굴한 거거든. 그럴 땐 오해 소지를 줍니다. 그 다음 겁나 허세 부리지 마세요. 허세 부리고 그 다음 어려운 말을 쓰거든. 막 머리 아파 읽고 있으면 그 이해가 안 된 거야. 난 안 돼. 나는 그 해설 올린 걸 보면 있잖아요. 해석 올린 걸 보면 이 사람 그냥 단어 다 찾았구나. 사전에 단어 검색을 다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식 검색을 다 했구나. 그래갖고 어려운 말을 쓰고 있구나. 예, 허세 부리거나 어려운 말 쓰면 안 돼. 그렇습니까? 예?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허세를 부리거나 어려운 말 쓰지 않도록 해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품 정보는 넣지 마라. 그 다음 상대방이 딱 읽었을 때 오해 소지를 남기도록 하지 마라. 그 다음 뭐 이상한 말 미안해요. 야리꾸리하게 적어가지고 그지? 허세를 부린다거나 어려운 표현을 쓴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치사. 그렇지. 그럼 이제 전치사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 온 있네. 지금 전치사 온 있습니다. 예, 이 색이 아니네요. 자,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는 무슨 색이었다? 연두색이야. 그럼 저희가 이 온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하면서 이 온을다가 예를 들어 뭐뭐 위에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틀렸어. 그렇더라도 이거 노란 연두색 형광펜을 칠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는 연두색 형광펜. 영어랑 한글 같이. 다시 영어하고 한글 같이 연두색으로 해야 돼. 그런데 제가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기대해야 돼. 줄리아 선생님이 오늘 어떻게 옮기는지 보자. 근데 저는 이 오늘 뭐뭐에 관한이라고 하는 거지. 뭐뭐에 관한. 그럼 내가 틀렸구나. 다시 한번 살펴보자. 뭐뭐 위에는 역시 말이 안 되구나. 뭐뭐에 관한이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능동적으로 바꿔준다고. 시력 검사하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겁니다. 2단계가 이 참 중요하죠. 2단계에서 변합니다. 점수하고 직결되는 거 2단계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어 시험 점수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법이나 기본 어휘 위주로 읽는 것은 영어 시험 점수의 앞자리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것은
추론과 앞뒤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 그리고 전치사 위주로 읽으시면 앞자리 점수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게 2단계까지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논리. 그 다음 부족한 스키마 보완 위주로 또는 배경 지식 보완 위주로 읽으시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마르크스 나왔는데 내가 솔직히 어디서 주소 들어는 봤지만 내가 마르크스 너무 모른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자. 그 다음 마르크스에 뭐 유물론 말하는데 유물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 사실. 맞습니까? 뭐 부르주아, 프롤레탈리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놀릴 때 아, 너는 프롤레탈리아야. 나는 부르주아야. 이런 말 쓴 거는 같은데 사실 뭔 말인지 모르고 썼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안 돼. 마르크스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는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영어 시험에는. 그런 거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그 지문하고 관련되는 거. 마르크스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알겠죠? 그 사람이 쓴 지문이 영어에 나온다 할 때 그 지문을 이해하는데 너무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시든지 해서 앙증맞은 작은 노트에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죠? 예, 좋네요. 자, 그럼 저는 예, 일단 제가 1단계 가보겠습니다. 네. 자, 각각의 문장마다 네, 문법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요. 문법, 중요한 문법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파란 색깔 볼펜이겠다. 그죠? 파란 색깔 볼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네. 자, 이겁니다. the most 형용사. the most 형용사를 보면 가장 뭐뭐한 이렇게 번역하세요. 가장 뭐뭐한. 자, 어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최상급 이런 말 안 하죠. 그게 아니고 해석법으로 반영합니다. 해석법. 다시 말합니다. 최상급 이렇게 말씀해놓고 해석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다시 말합니다. 문법 용어를 번역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최상급이라 말해놓고 해석을 못해요. 얼마나 슬픕니까? 네. 그 다음 by far, 단연코. 자, 1단계답게 움직일게요. 그 다음 2번입니다. 문법입니다. 네. those. 자, dose는 뭐다? 앞에 나온 명사의 중복을 표할 때 씁니다. 앞에 나온 복수명사. 앞에 나온 복수명사의 중복을 표할 때 씁니다. 그럼 이 dose는 여러분들께서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라 저서들, 그대로 여러분께서 작품들, 저서들 이렇게 우리말로 반영해 줘야 됩니다. 문법. 그 다음에 준동사 보이네요? to 부정사 보이네요? 괄호 열었어요.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닫으면 안 돼요. 아주 귀엽죠? 이렇게 닫으면 안 돼요. 이 to 부정사의 의미 덩어리가 끝나는 것까지 다 가야 되겠죠. 이 to 부정사 의미 덩어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쭉쭉 가다 여기서 닫아야 돼요. 괄호를. 이렇게 파란색 볼펜으로 제대로 준동사 덩어리를 괄호로 열고 닫아요. 그 다음 간에 접속사 있네요? 그럼 대답이 이렇게 또 명사절 대괄호를 엮게요. 대괄호를. 또 이렇게 대괄호 닫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 to 부정사의 용법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 to 부정사 특별히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버려도 되는데 버려도 돼. 그럼 이거는 수식 역할. 수식 역할이다. 이 to 부정사. 굳이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까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 that. that은 용법이 참 많더라. 이게 관계대명사일까? 아니면 이게 그냥 뭐 강조구문일까? 아니면 이게 명사절일까? show에 대한 목적어니까 명사절. 이게 적어두는 거예요. 명사절.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의 문법 봐야 될 게 to 부정사 나왔네. 준동사. to explain. 그 다음 괄호를 닫아야 돼. 어디서 닫을까? 처음에 이렇게 잘못 닫아봐야 돼. 그래 자기가 잘못 닫아봐야 돼. 그럼 이 end의 병치를 파악을 못한 거거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가로를 열기는 잘 열었는데 엉터리로 잘못 닫았구나. 여기서 가로 닫으면 안 되고 여기서 닫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고. 자기가 예습을 하고 강의 들으면 자기가 한 게 맞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집중하게 된다. 그 다음에 딴 건 없네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의 문법 so. 이 so가 뭘까? 뒤에 보니까 이게 목적어네. 목적어. 그 다음 developing ing가 있네. 문법 시간에 배운 게 떠오르네. 보다, 지각동사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보다, see, watch 이런 것들.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고 그 다음에 현재분사 오지. 현재분사. 그럼 이 아이가 목적격 보호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어디까지다? 목적격 보호 덩어리가 어디까지다? ing,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다 목적격 보호구나. 그래서 지각동사 so,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 ing가 이끄는 덩어리 쫙 이렇게.
그러면서 해석 순서 그냥 지각 동사들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석이 되는지 그러면 예쁜 해석을 해보면 번역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준비를 하는 거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까요? 5번에 있는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있는 문법. 뭐 별거 없구만. 넘어갈게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에 있는 문법 한번 살펴볼까요? 접속사가 보이네? 접속사는 중요하니까. that. 그죠? 자, 이 that이 뭔가 또 보는 겁니다. 앞에 동사가 있구만. 그럼 that 앞에 대괄호 열자. 대괄호 어디서 닫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다 오고 나면 닫는데 제대로 닫으면 이게 다 닫아야 돼.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게 명사절이구나. 그 다음 또 문법 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여러분들 이런 거 학생들 많이 놓쳐요. 이거 많이 놓쳐요. sufficient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하고 이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이거 한 덩어리로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열고 닫아줘야 돼. 이게 정말 많이 놓쳐. 정말 많이 놓쳐. 후치수식. 후치수식은 가급적 표시해주는 게 좋아. 다시 처음에 문법 확인하실 때 후치수식은 꼭 표시하세요. 내가 찾은 후치수식.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험생들이 찾은 후치수식은 꼭 표시하세요. 후치수식이 뭐다? 명사 바로 뒤에서 명사 꾸미는 뭉치. 명사 바로 뒤에서 명사 꾸미는 뭉치. 이 중에서 학생들의 약점이 대표적으로 sufficient 이런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되게 많이 놓쳐요. 그럼 해석할 때 뭐뭐 하는데 충분한 조직. 다시 뭐뭐 하는데 충분한 조직이나 단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 또 7번부터 마지막까지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 문장이 10개 쓰기다 10번이라고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10번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7, 8, 90에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법 부저. 자, 7번에 문법 뭐 있나? 대등성 병렬이네. and 아까 내가 대등성 꼭 문법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 선생님 and 뒤에 명사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생김새로 말한 거잖아요. 이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역할로 필기하세요. 다시 예습하실 때 대등성 눈에 보이는 그런 생김새로 말하지 마시고 명사네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문장 성분 그럼 뭐예요? scarcity 주어 1 poverty 주어 2 그럼 and the 어떤 unequal distribution은 뭐다? 주어 3이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똘똘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없네. 그 다음 8번에 문법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왔네. 반갑다. under which 전치사 which 왜? 관계 대명사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under 영어에서 전치사 그 다음에 which는 이게 하나의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요. 개념 적용 앞에는 사물명사 와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 which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걸 본인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under which 다음에 사물명사 왔나? condition 사물명사 왔네. 그 다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나? 보겠습니다. 뒤에 구조. 노동자 계층이 주어. 그 다음 쭉 가다가 would recognize가 동사. 그 다음 their common interest 목적어. 완전한 사명식이 왔네. 문법 적용. 그래서 다시 개념 적용. 전치사 위치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왔네 하고 under which 잘 썼군 이렇게. 그 다음 또 준동사 딴 거 또 있네요. 이거는 색깔 파란색인데 이 색으로 해볼게요. brought 이거 뭐지? brought 동사 bring의 3단 변화가 brought,'니까 이 아이가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는 다 표시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 아이는 뭐냐? 동사가 앞에 안 했으니까 PP였다는 거지. 그래. 그럼 PP였으니까 뭘 확인해야 될까요? 목적 없는 거 확인해야지. PP니까 목적 없는 거 확인해야지. together 뭐 뒤에 앙메스 모르겠고 together 그렇죠. 목적 없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또 문법 확인해 보자고요. once 접속사네. 접속사니까 절의 종류를 봐야지.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 부사절. 다시 자, 부사절 확인할 때는 시간 부사절인지 이유 부사절인지 조건 부사절인지 양보 부사절인지 보세요. 다시 가급적 부사절일 때 그냥 부사절이다 이러는 것보다 시간 부사절, 이유 부사절, 조건 부사절, 양보 부사절인지 보세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조건 부사절이지. 이렇게 괄호 열고 부사절 끝나는 덩어리까지 콤마였구나. 10번이 아니었네. 미안합니다. 자, 지문이 기니까 나도 이런 우픈 일이 생기네요. 콤마였네. 마침표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이게 본동사인 거지. 조건 부사절. 좋았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문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t. 접속사 that을 보는 거예요. that. 맞습니까? that 앞에 동사가 있네? 그럼 너는 명사절이겠군. 너는 명사절이겠군. 완전한 문장 확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대괄호를 닫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특수구문 보라고 했지, 특수구문. 도치구문이라든지 강조구문이라든지 대동사라든지 생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수구문. 특수구문은 발견의 기쁨 큽니다. not only 특수구문입니다. 영어에서 not only가 문두에 오면 그렇다면 주어 동사를 도치해야 되거든요. 도치. 그래서 would라는 동사가 앞으로 왔고 주어가 뒤로 갔구나. 주어가 뒤로 갔구나. 주어 동사가 도치는 걸 발견한 이 기쁨. 맞지? 그죠? 그럼 비로소 자기가 배운 문법이 이렇게 맞습니까? 예, 독해 지문에서 보이면요, 이게 내 것이 됐구나 믿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도치 구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해설해 주는 걸 보고 발견하면 또 인정하게 된다고. 내가 도치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런 1단계, 이 1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적용이 안 되는 문법. 맞습니까? 또는 못 찾은 문법. 다시 내가 어떤 문법이 적용이 안 되는지 또 생각보다 내가 어떤 문법이 발견이 안 되는지 발견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동성을 수정하고 내가 집중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힘쓰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2단계죠. 자, 2단계부터의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다른 강의에서 참 얻기가 힘든 또는 독학에서 얻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 가겠습니다. 추론과 그다음 자연순원 앞뒤 연결, 그다음 그리고 전치사 위주로 읽기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엔 투박하게 하겠습니다. 보자. by far, 최근까지 사회주의에 관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상가는 사회주의에 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상가는 마르크스다.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뭐 추론하거나 뭐 그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없네요. 자, 그다음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자신의 그가 직접 쓴 그런 저서들 그다음에 난 이 단어예요. 나는 이 단어. 난 이런 단어 학생들한테 꼭 물어봐요. 협력자 좀 별로야. 별로잖아요. 뭐 동업자 이런 것도 좀 별로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협력자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이 친구가 너무 마르크스 앵글스를 전혀 모른다라는 티를 좀 저한테 냈다고 보기 때문에 그지? 여러분들만의 찰진 의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한 걸 꼭 의역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신 어떤 파트너 맞습니까? 뭐 동반자,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런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괜찮습니까?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 그런 앵글스의 저서를 통해서 그럼 이 전치사 연도적으로 가볼까요? 수루 통해서 마르크스는 자, 그 다음입니다. 노란색이 들어와야 되겠나요? 이런 거 이해가 참 안 되죠. 말기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 얼마나 노란색이 많아요? 이 노란색들, 이런 것들. 그냥 이 영어 독해력, 문해력을 만약에 묻지 않는다면, 그죠? 이 클래스를 교실이라고 할 친구들도 있을 거고, 레졸루션을 결심이라고 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결심. 그 다음, 머티리얼리스트를 물질주의자라고 해놓고, 무슨 말인지 지가 모를 거야. 물질주의자라고 해놓고. 이런 노란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고 싶어도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런 의욕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랑 이제까지의 독서력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미 정해진 있지. 이미 정해진 독서력이나 논리력을 가지고 지금 이 직문을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숨통이 막히고 혈압이 올라야 정상인 거예요. 맞죠? 지금 이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이 노란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6살이다. 그럼 16살, 19살이면 19살, 25살, 25살, 35이면 35살, 40살이면 40살.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걸어온
그 독서력과 논리력과 인문학적 어떤 그런 시사에 대한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결정지어 준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지. 응? 근데 막 급하다, 응? 뭐 급하다, 그 말하면 뭐하는데 급한데 어쩌라고? 급한데 어쩌라고 내 말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가야 된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가셔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응? 그래서 이런 노란색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당장 고민한다고 해서 자신이 고민한다고 해서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대에 고민해봤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고민 한 5분 정도만 하십시오. 한 문장당 고민하신다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4시간 뒤에 아니면은 또 10시간 뒤도 좋아요. 그러고서 다시 고민하세요. 다시. 그러면은 다시 앞뒤 지문에 글을 맞춰보면서 좀 반짝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당장 그 앉은 자리에서 5분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더 어차피 집착하게 돼요. 막. 그러니까는 다른 과목 공부하시고 또 다른 또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앞뒤 문맥으로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럴 때 번쩍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또 있습니다. 추론이 될 때가.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예습했다 생각하고 갖고 가는 겁니다. 예. 자, 마르크스 본인의 저서와 그리고 앵글스의 저서를 통해서 마르크스는 뭐 했다. 여기서 한번 끄는 건 괜찮아요. 유물론적인 그런 물질론적인 그런 분석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 마르크스의 대표 사상이죠. 예, 물질론, 예, 물질론이다. 예, 이건 모든 것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좀 단순화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는 보여주고자 했죠. 뭘 보여주고자 했나? 스루아웃입니다. 스루아웃은 내내입니다. 내내. 그 역사를 거치면서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실이 아니죠. 계급이죠. 계급, 계층이죠. 계급 투쟁의, 그러니까 계급 투쟁의 해결인 거지. 해결. 결심이 아닌 거지. 계급 투쟁을 계급 투쟁의 해결은 경제에서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계급 투쟁의 해결을 통해서, 계급 투쟁의 해결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형태는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을 우리 학생들이 읽으신 겁니다. 자, 충분히 의역하고 있죠.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 노란 색깔 단어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여기 이런 거 나는 의역해야 된다. 좀 매끄럽게. 이거. 그죠? 모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단어잖아. 네이처, 자연 이러면 안 되죠? 오더, 주문 이러면 안 되죠? 뭐, 그죠? 그래. 이렇게 쉬워 보이는 단어가 다 이해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그 마르크스의 물질론적인 어떤 분석은 어떤 생산 방식이죠. 경제적인 어떤 생산 방식, 경제적인 어떤 생산 방식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력한다 그 말이죠. 사회 질서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에 그래서 뭐와 어떤 그 특징과 기본적인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자 사회 질서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도 괜찮네요. 자연은 별로죠. 본질과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4분장 가겠습니다. 자, 4분장에서 이해를 드러내는 단어들. 예. So, dialectically, 그 다음 모르는 낯선 단어들, 이런 낯선 단어들, 일단 모를 수 있죠.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죠? 쉬워 보이지만, 그죠? 이런 것도 쉬워 보이지만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런 이해가 반영돼요. 자, 4번에서 내 생각에 so를 보았다 이러면 안 돼, 보았다. 그죠? 여기다가 아니야, 참. 지금 보았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다, 보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소한 단어죠. 생소한 단어들.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리딩 스킬로 커버를 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르는 단어만 넣으면 사전 찾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적으세요. self. 그리고 뒤에 조사만 붙이세요. 뭐, 을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 에게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래놓고 나중에 추론한 걸 적으세요. 추론. 쌤, 내가 이 단어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다시. 쌤, 제가 self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독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걸 지우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르크스는 계층 간의 충돌의 역사를, 목적어니까 먼저 갑니다. 마르크스는 계층 간의 충돌의 역사를 뭐뭐 한다고 여겼다. 뭐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마르크스는 계층 간의 충돌의 역사가, 다시 마르크스는 계급 간의 충돌의 역사가 뭐뭐 하고 있다고, 뭐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자, 계층 간의 충돌의 역사가, 그죠? 자, 이 dialectically, 몰라도 돼. 영어로 적으면 돼. dialectically 하게, from A에서 B로, 그리고 C에서 D로, A, B, C, D, A에서 다시 계층 간의 어떤 충돌의 역사가 A에서 B로, 그 다음 C에서 D로, 그 다음 E에서 F로, EF, 그 다음 G에서 H로, 맞습니까? dialectically 하게, developing,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적으면 돼. 단어를 적지만 하고. 자, 그래 놓고, 이제, 논리, 머리 쓰는 거죠. 자, 리딩 스킬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이 글쓰기 방식이 드러나요. 여기 from A to B, from A to B,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열 방식인 거지. 우리가 보통 이제 나열 S, 영어로 나열 스페시피케이션, 나열 S1, S2, S3, S4. 그럼 이 나열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거든. 나열의 공통점을. 그러면서 대충 비슷한 것끼리 줄을 쳐보는 거지. 지금 우리가 대충 보기에 보더라도 노예하고 뒤에서 같은 걸 찾아보면 뭘까? 월커가 돼야 될까? 오너가 돼야 될까? 노예하고 비슷한 걸 찾으면 그래 이거 될 수 있거든. 그렇다면 대충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이 썰포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저니맨도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예를 들어 썰프하고 저니맨이 해석이 잘 안 돼. 모르겠어. 그랬는데 지금 슬레이브나 월커가 비슷한 느낌이라는 걸 알겠으니까 썰프하고 저니맨을 그렇게 추론해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뒤에 거, 나머지 것들은, 오너는 이거 로드하고 좀 비슷해야 되고, 마스터하고 좀 비슷해야 되고, 이 오너하고 좀 비슷해야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찾은 느낌을 갖다가 공식에 드러내는 거야. 그럼 독해 잘했다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독해 잘했다는 건요, 단어 실력으로, 오로지 영어 실력으로 해석을 적는 그런 무식한 길이 아니고, 모르는 거지만, 낯설지만 이런 글쓰기 방식을 캐치하여 자신의 이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충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대충 했다고 학생한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제대로 머리를 썼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죠? 적어놓는 거야. 그럼 지금 이해를 해보면 자, 마르크스는 맞습니까? 이거지 쉽게 말하면 노예제도부터 오늘날 제도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노예에서 맞습니까? 노예와 땅을 가진 오너 맞습니까? 예, 지주. 옛날에 노예와 지주의 관계였다면 그 다음엔 단계는 뭐다? 셀프는 농노주요. 이제 농노겠지. 이제 그다음 봉건주를 생각하면 농노와 그 다음에 영주의 관계로 변했을 것이며, 그 다음 저니맨에서 맞습니까? 마스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쪽 방면은 정말로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배경 지식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 중세 길드에서 온 겁니다. 길드에서요. 예, 그럴 때 정말로 장인을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장인 전의 단계를 갖다가 저니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니맨보다 더 그 전의 단계를 예, 견습생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견습생이 적어도 도제식 수업을 받아서 4, 5년 훈련을 해야지. 그 다음에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장인 정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노동자와, 맞습니까? 오너의 관계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겉보기엔 다르지만, 겉보기에는 슬레이브, 노란 색깔, 셀프, 그 다음 저니맨, 그 다음에 월커.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하지만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다 피지배, 착취당하는 계층이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어떤 가진 그게 없으니, 자본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너, 그 다음 로드, 마스터, 오너. 겉보기엔 다르지만 뭐다?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이다. 착취의 주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자, 그런 식으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우리말로 안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포기해버리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아씨 안 해. 아, 진짜 짜증나.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번에 보니까 예? 보니까 뭐 셀프라는 단어 모르겠어. 예? 뭐 모르겠어. 그럼 본인은 항상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 네. 5번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이해를 드러내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런 것들 다 이해를 드러내요. 자, 하나의 계층의, 하나의 갈등의 해결은, 하나의 갈등이 해결되는 거 해결. 하나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또 다른, 이건 생략이거든. 그럼 또 다른 이러면 안 돼. 또 다른 갈등이 생략됐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줘야 돼. 또 다른 갈등의, 맞습니까? 그다음 emergence, 그죠? 등장 또는 출현 이렇게 해줘야지. 또 다른 갈등의 출현에 의해서 촉진된다, 가속화된다 이렇게. 그죠? 넘어갑니다. 6번 갑니다. 자, 6번. 예.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다가 계급 갈등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 번 더, 계층 갈등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마르크스는 주장하길 권해주려 줬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일단 이해를 위해서 한번 끊을게요. 자, 어떤 레벨업, 일정 수준의 기술, 그리고 또 경제 제도, 어떤 기술이라든지 경제 제도의 어떤 창조, 그런 것들을 발생시킨다. 자본주의 발전,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그것이 또 발생시키는 것.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 인과적 필연성으로 기술이라든지 경제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후체주식입니다. 자, 그런 이 제도들 이런 것들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죠. 만나다가 아니고 충족시키다.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충분한 그런 정도의, 그런데 똑같이 충족해야 돼요. 똑같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을 똑같이 충족시켜야 돼요.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창조를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7번에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단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건 전체가 이해를 좀 드러내긴 하네요. 자, 7번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scarcity, 희소성, 그 다음에 빈곤, 그 다음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 나이를 세 개네요. 이런 것들은 이 private property, 사적 property, 소유, 이 사적 재산, 사유재산의 그죠? 제도, 즉, 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어떤 산물에서 자본주의에 점점 더 시대착오적인 산물이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소성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자본의 불공정한 분배라는 것은 점점 더 아나크로니스틱, 시대착오적인 어떤 산물이었다. 다시 한번 더, 희소성이나 빈곤이나 그다음 또 자원의 불공정한 그런 어떤 분배,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시대착오적인 산물이다. private property라는 이 인스티튜션의 어떤, 맞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진짜 이해가 되나? 7번 대박이야, 이거. 7번 단어 다 알아도 뭔 말인지 몰라. 문법도 알아. 그지? 뭔 말인지 몰라. 이런 거 진짜 의역을 하는 게 실력인 거지. 7번.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내 연구실에 왔는데, 선생님, 독해노트 검사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 만약에 시간이 5분밖에 없어. 그럼 난 1, 2, 3, 4, 5, 6 안 봐. 7번만 한번 보자 이란다고. 알겠습니까? 7번만 한번 보자 이렇게. 그럼 와, 그죠? 와, 대박 잘했어요. 그럼 1, 2, 3, 4, 5도 괜찮겠네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이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기대. 그 기대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착각이었다. 자, 이집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것들이잖아 봐. 희소성이나 빈곤이나 그다음 불공정한 자원의 분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어쩌고 마이너스잖아. 이것들이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구시대적인 어떤 산물이었다.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주의다. 됐습니까? 예. 자본주의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는. 부족한 문제도 없어야 되고. 맞지? 그 다음 빈곤의 문제도 없어야 돼. 그리고 또 불공정한 분배도 없어야 돼. 맞습니까? 이런 분배도 없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은 구시대적인 어떤 산물이었다. 맞습니까? 자, 뭐에서는 private property, 사적인 어떤 재산, 맞습니까? 사유재산이라는 이 제도, 자본주의, 그지요? 예. 자, 그래서 8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자본주의를 통해서 누구나 맞습니까? 빈곤하지 않고, 그지? 어느 정도 공평하게 배분이 되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느꼈는데 자본주의의 양면성을 말하는 거지, 이제 8번부터는. 자,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나 또한, 맞습니까? 그러나
또한 이랬습니다. 아, 이게 그죠. 그러나 또한, 그죠? 자본주의는 뭘 발생시켰나.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진짜 문제점을, 그래서 올소의 기능입니다. 이 논리지요. 이 올소는 열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올소란 아이는, 뭐예요? 그러나 또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역접이 아닌 거지. 단순한 역접이 아니고 추가 강조를 하는 거지. 추가 강조를 하는 거지. 이 자본주의가 발생시킨 진정한 것은 바로 이 문제는 바로 뭐냐? 가볼까요? 그러나 자본주의 또한 뭘 발생시켰나? 여기 보니까 material condition. 어떤 물질적인 여건을 만들어냈냐? 여기 보겠습니다. 그 여건 하에서 이 노동자 계급은 꿈입니다. 공장이나 다른 일터에 악매스, 이런 거 몰라도 돼. 대량으로 함께 가져와졌는데, 즉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의역해야지, 그지? 의역해야 될 부분 많지만 여기 번역하면 너무 이상하지. 공장과 다른 일터에서 대량으로 함께 데려왔다. 이상하지. 번역하면 공장과 다른 일터에서 대량으로 함께 데려왔다.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너무 유아티 가잖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폭발적으로. 그런 노동자 계층은, 그죠? 이 노동자 계층이 죽으니까 이 노동자 계층은, 맞습니까? 레커나이즈, 인식할 것이다. 옛날처럼 당하고 다 살지 않는다는 거야. 노예들도 물론 투쟁을 했지만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 많이 바보처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바보가 아니고 참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살았잖아.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노예들은 그죠?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염전노예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즈가 만들어진 거 보세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맞습니까? 블루스 맞습니까? 그죠?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드넓은 목화밭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맞습니까? 그 한 맺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즈나 블루스 이런 거 블루스 이야기할 때 그죠 여러분들? 예? 한의 역사를 하잖아요. 한의 노래, 한 맺힌 노래. 그래 지금의 노동자 계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동자 계층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뭘 인식하노? 잘 봐. 그들의 이 중요한 단어지. common. 모두 common 이런 거 잘 못하더라. interest 이런 거 잘 못해 학생들이. 예? 여러분 진짜 적어보세요. 그래 오역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common은 흔한이 아니지 흔한이. 내가 보기에 이 common은 공동의 그래야지 공동의. 그래. 그들의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공동의 어떤 관심사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야. 바보가 아니라 의역을 진짜 찰지게 하면 노동자들이 바보처럼 당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건 맞습니까? 당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한다 뒤에 계층의 어떤 착취라는 단어 쓰고 있단 말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이 지배계급들에게서 착취라고 하는 거지. 이런 착취를 끝내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를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층 간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인식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성취하게 된다. 8번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네. 자, 일단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일단 그 사적인 재산, 사유재산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노동자 계층의 혁명을 통해서지 정치사 통해서 사회화되면 다시 한 번 더 일단 사적 재산이 노동자 계층들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화되면 마르크스는 주장하는 바 나돈니 버돌소에서 옳소 생략됐네요. 뭐 말 뿐만 아니라 뭐 말 것이다 이렇게 돼요. 비례관계입니다. 이 어느 쪽으로 기억하세요. 비례관계입니다. 자, 강도가 센 만큼 강도가 세게 그 다음 문장도 나와야 돼요. 강도가 이 정도라면 그 다음 문장도 이 정도 돼야 돼요. 강도가 이만큼 세게 내려갔다면 이만큼 세게 내려와야 돼요. 강도가 이만큼 내려가면 이만큼 내려가야 돼요. 무게중심, 어조의 수위가 비슷해야 됩니다.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이 노동자 계층들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화되면 마르크스는 주장하길 자본주의 어떤 착취적인 관계 다시 자본주의 착취적인 관계는 끝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층들 그리고 계층의 어떤 갈등 그것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생겨난 이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 안에서 모순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다른 제도가 생겨나고 그 자본주의의 또 다른 모순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의가 생겨나고 이게 바로 변증법적으로 온 거예요. dialectical. 이런 것들이 변증법적이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모순이 또 다른 것들도 이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잠시만요. 20분 정도. 그래서 아까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변증법적으로 dialectically 모르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그걸 뭐 사전을 찾아보든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하시든 뭐 각종 방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가 어디서 드러났는가? 그죠? 9번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9번에서. 자 그럼 제가 폭을 조금 좁혀서 그래도 2단계까지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예. 자, 1번부터 그냥 편안하게 혼자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해석 돌릴게요. 1번. 자, 파이파 지금까지 사회주의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중요한 그런 사상가라면 다뇽코 마르크스다. 2번 갑니다. 자, 본인이 쓴 저서와 그리고 또 그의 어떤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길을 가는 앵겔스의 어떤 저서를 통해서 마르크스는 물질론적인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그 물질론적인 분석은 역사, 그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거쳐오면서 계층 간의 어떤 투쟁의 해결이라는 것은 경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계급 간의 충돌이 있지. 그 충돌이 해결되면서 그죠? 사회 경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사상이 되면서 또다시 또 그 모순이 좋아요. 또 넘어갑니다. 3번 갑니다. 머티리얼리스트. 자, 이 머티리얼적인 분석, 물질론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자, 이 economic mode of production, 생산 방식, 경제 생산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경제 생산 방식의 변화, 경제 생산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뭘 설명하고자 그 사회 질서의 그 본성과 nature 그리고 그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다. 4번 갑니다. 마르크스는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지요. 계층 충돌의 역사가 dialectically 변증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노예에서 맞습니까? 이 노예가 셀프가 되고 또 저니맨이 되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월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하나의 어떤 충돌의 해결은 또 다른 충돌의 발생에 의해서 가속화가 된다. 6번 가겠습니다. In the final epoch class conflict 계층 충돌의 어떤 최종 마지막 어떤 시대 그 단계에는 마르크스는 주장하는 바 자본주의 발전은 would lead to the creation 뭐를 발생시킬 것인가 자본주의의 이 발전은 레벨로 일정한 그런 수준의 기술과 그리고 또 경제 조직 경제 기반을 경제 조직을 만들어낼 것이야. 이것들은 sufficient 뭐하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똑같이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일 것이야. 7번 그 결과 즉 scarcity 이 부족함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그리고 자원의 불공정한 그 배분이라는 것은 점점 더 increasing 점점 더 anachronistic 구시대적인 어떤 산물이었어. 그죠. 이제 누구나 이 scarcity를 이런 일은 겪지 않는 거지. 풍족하고 또 빈곤하지 않고 또 공정한 배분이 된다는 거지.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이해에 도움이 돼.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더 이상 scarcity 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족하고 또 더 이상 빈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사적 소유, 사유재산, private property, 사유재산 제도에 됐습니까? 사유재산 제도에서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즉 사유재산이 인정되면 이런 일들은 없어진다.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8번. 그러나
capitalism, 이 자본주의는 뭘 발생시키는가? material condition, 어떤 그런 물질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under which, 그 상태에서는 the working class, 노동자 계층, 이 노동자 계층들은 brought together en masse, en masse는 대량으로거든요. 공장과 다른 일터에서 대량으로 함께 왔다는 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이 폭발적인 증가했는데 이 폭발적인 증가를 한 이 노동자 계층은 would recognize, 이게 중요한 거 이해에 있어서 would recognize their common interest, 그들의 공동의 어떤 이익을, 이해관계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당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뭐를 끝내기 위해서? 계층의 어떤 착취를 끝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9번, once private property, 그래서 일단 사유재산이 뭘 통해서? 노동자 계층의 혁명을 통해서 socialize, 사회화가 되면 마르크스는 주장하는 바 not only but also 비례, 어조의 수위가 같아야 돼요. 자본주의 어떤 폭발적인 자본주의 어떤 착취하는 exploitive, 자본주의 어떤 착취하는 관계는 끝을 내게 될 것이고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그러나 클래스, 계층과 계급의 계층들 갈등, 계층들 간의 갈등, 그리고 계급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이 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 카페에 줄리아 공부원용에도 들어가 있고 제 강의, 메인 강의를 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5월 월드럴드 1위에 5월달 월드럴드입니다. 이거 몇 번 질문이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5월달 지문에 1, 2회 월드럴드에 4페이지 지문 7번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지문 7번에서는 제가 이래갖고 순서 정하기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순서까지 정해? 해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순서까지 정하냐 그거지. 그지? 예.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마음 아시겠죠? 예, 제가 의도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로 이 학창 시절에 그냥 영어 공부를 안 한 사람, 또는 했지만 그냥 평범한 공교육 또는 사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막 외국 유학을 제대로 다녀올 수는 없었고 형편상. 그다음 또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막 그죠? 수준 높은 그런 과외를 받을 수도 없었고, 또 과외를 개뿔 받았지만 문법 공부밖에 안 한 사람들, 단어 동의어나 적어주는 그런 과외를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정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큰 수강, 비싼, 너무 터무니없는 비싼 수강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에서 제 강의, 아침 강의, 월대를 들어 함께, 맞습니까? 꾸준히 가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취지입니다. 네. 그게 아니면 그냥 저가 경쟁에 합류하는 거죠. 그게 그죠? 그냥 여러분들 뭐 싼 프리패스에서 이런 강의가 있던가요? 있다면 그게 최고지. 정말 자선사학가야. 정말 그분이 이 프리패스로 맞습니까? 자기가 한 달에 돈도 정말로 막 뭐 50만 원, 100만 원 벌어가는데 맞지? 예? 맞잖아. 그 정말 자선사학가 아닙니까? 자신의 한 달에 벌어가는 월급이 진짜 5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수준 높은 강의를 한다. 그 사람은 나 정말 그분한테 이제 매일 밥 사드리고 싶어.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정말로 나 전화 드려갖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존경합니다 할 거야. 정말 힘내시라고. 없더라? 응? 없잖아요. 응? 비싼 강의를 받은 만큼 수업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응? 맞습니까? 자신의 몸값이 높은 일부 강사들, 근데 강의 실력 수준 형편없는 사람들, 문제 투자조차 안 해요. 그래도 수능은 좀 낫지. 수능은 좋은 문제를 4개라도 하잖아. 수능은 좋은 문제를 한 문장 다음 4개라도 하잖아. 응? 근데 공무원 여기는 개판 아닙니까? 다 집에 채우기 바쁘지 뭐. 주 뺏긴 문제가 해설지 다 있는 거 그걸 갖고 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연구지는 뭐 그리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니 수능에 해설지 다 있는 거 뺏겨오고 말이야. 역대 공무원 기출문제, 편입 기출문제, 번역지 다 있는 거 뺏겨오면서 좌 본문 우에서 뺏겨오면서 무슨 연구원들은 뭐합니까? 나 물어보고 싶어요. 연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공무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의리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너무 의리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너무 모르더라 선생님 보니까. 수능의 일타 강사는 기본 양심은 있어요. 일단 그제 학생 수를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게 일타 강사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수능의 일타 강사분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내가 보기에. 문제를 갖다 사더라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문제를 제공받고 그 양심은 있지. 근데 공무원 학원에서는 그죠 여러분들? 그럼 나도 나름 여강사 중에서는 일타 강사입니다. 근데 여강사는 말을 붙이는 게 쪽팔려요. 그죠? 여강사는 말을 하기 싫어. 근데 강사 전체에서 일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근데 너무 투자를 안 하더라, 내가 보니까. 어? 너무 투자를 안 해. 예? 그죠? 해설지 그거잖아. 해설지, 어? 다 있는 거 뺏어오면서 무슨 연구조교가 필요한데, 연구조교가 많은데, 연구조교가. 연구조교가 하는 건 이런 피드백 아니에요? 어? 이런 해설지도 없는 거. 어? 그게 해석을 해주고, 그럼 학생들이 해석한 거 다 소통해주고, 어? 학생들이 한 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럴 때 연구조교가 10명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명으로도 부족하지. 어? 한 20명, 30명 있어야 되겠지. 어? 그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EBS 있는 거 다 뺏겨온 거 그거 어? 그거 뭐 풀어주면서 무슨 연구 조교 같은 소리 응?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논리와 부족한 스키마 보완 위주 있죠. 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대중적으로 한번 날린 거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제일 실력자들을 찾는다면 내가 숙제를 올릴게요. 그럼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에 올리세요. 자, 지금 제가 대중적으로 만드는 독해노트 소통은 끝났습니다. 자, 제 이야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만 목표로 환영합니다. 수능 완전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알았지? 수능 1등급. 지금 현재 한 3등급은 되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4등급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수능이 한 3등급. 3등급이나 그 다음 2등급. 그리고 어쩌다 재수 좋으면 1등급도 받기도 하고. 근데 꾸준한 1등급은 아닌 사람들. 이분들만 참여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경찰. 이제 경찰 시험 2차가 마지막으로 기존 시험 남아있죠. 경찰 2차에서 그래도 올해 시험에서 60점 이상은 받으신 분들. 다시 말합니다. 경찰 2차에서 올해 시험에서 60점 이상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그 다음 법원직, 예, 법원직 시험에서 그래도 70점 이상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행직 시험지 있죠? 예, 일행직 시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70점 이상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예, 전체 점수로. 예, 그 다음에 잠깐만. 3다음에 4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5번 국회직 있죠? 예, 국회직 2번. 예, 국회직 시험. 이번 국회직 시험에서 그래도 60점 이상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는 이 길은 너무, 그죠? 아직까지 갈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자,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감히 독해 쪽으로는 탁월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줄리아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은 이분들에 한해서만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에서 소통하겠고, 예, 피드백 하겠습니다. 자, 수능 1등급,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 현재 3등급이다, 또는 2등급이다, 또는 1등급 나온 적은 있다. 그 다음 경찰 준비생 중에서 60점 이상 올해 지금 1차 때 받았다 하시는 분들, 60점 이상. 그 다음 법원직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 70 이상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일행직 9급 시험 있었죠? 거기서 7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 그 다음 국회직 8급 있었죠? 8급. 8급에서 60 이상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네. 그래서 소방직은 하지 마십시오. 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생들은 지금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이해 위주로 해준 거 있죠? 이 앞에 단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 힘을 줘 보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자, 마지막 3단계로, 예, 우리 학생들이 해보실 거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적고 내가 지울게요. 여기다가 A 대표 쓰겠습니다. 도식화 하십시오. 도식화. 도식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 흐름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등분을 하는 거예요. 등분을 해가지고 약간 간단한 표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글의 어떤 내용을. 표처럼 보여주는 거 도식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체 내용을 상위 요약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요약. 상위 요약은 뭐냐면, 이 글의 소재와 그 다음에 속성을 말하면 돼. 이 글의 소재와 속성.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문장이 아니고 단어 위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장을 하위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하위 요약은 글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중요 정보 중심으로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 자기가 궁금해서, 그죠? 배경 지식 검색 같은 걸 좀 하신 분들,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배경 지식 검색한 것도 조금 뭐 드러내준다든지 그러면 돼요. 그거 말고 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서, 자, 예. 하실 걸 갖다가 이 색깔로 좀 화면할게요. 1번은 없고, 예. 이 3번 앞에 접속부사 일부러 넣어봅니다. 3번 앞에 일부러 접속부사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거 있지? 접속부사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4번 앞에도 접속부사 넣어보세요.
4번 앞에도 일부러 접속부사 넣어보세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이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세요. 이 부분이 이해를 좌우합니다. 사실 농해하고 오너 지주는 알잖아. 그 다음, 이것도 잘, 농로하고 그죠? 영주, 이것도 이해를 드러내세요. 알고 써야 되거든요. 여기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세요. 예? 도대체 농로하고 로드 영주 관계가 뭐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저니맨하고 혼자 또 여행하는 사람 이러면 안 돼. 예? 그 다음 마스터 맞습니까? 그 다음 프리시피테이트가 촉진되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지우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 7번 앞에 접속부사 넣어보세요. 7번 앞에 이불로 접속부사 넣어보세요. 접속부사.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부사.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예,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요구한 것들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하시면 접속부사 추가로 좀 넣으셔야 됩니다. 접속부사 좀 추가로 넣으셔야 되겠다. 그죠? 접속부사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에 요약, 상위 요약, 하위 요약, 도식화를 입체적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완벽한 그 독해 노트에는 결국 뭐가 있나, 전부 다 제가 한번 해보면, 독해 노트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우리 학생들한테 결국 드러내고 강의, 다 보여드는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한번 쫙 제대로 한번 적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독해노트에는 일단 전치사 실력이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예, 중요문법, 그죠? 중요문법의 발견 능력, 중요문법의 체화. 이 중요문법이 그 단어 수업 들을 때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긴 복잡한 문장에서 보인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 그 중요문법의 체화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역시 단어는 뜻이 한 개인 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출제자가 관심이 없구나. 그 쉬워 보이는 단어. 쉬워 보이는 단어. 그 단어를 어떻게 의역할 것인가가 진짜 실력이구나. 이게 이제까지의 독서력과 살아온 인생의 논리력이구나. 그래서 당장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추론할 단어. 어려운 단어는 추론해야 되거든. 그죠? 이런 추론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읽어놓고 뭔 소리야 이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한 문장을 의역을 적은 것. 이 의역을 적은 것이야말로 정말 그죠, 여러분들. 이게 더 성격이 드러난다고. 이 허세가 평소 때 많은 사람, 그지? 보면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허세가 많은 사람 있고, 그 헌증 환자들 알지?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몰라도 헌증 환자들 있잖아. 뭐 가식 부리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치? 딱 우리는 할 때 싫어합니다. 우리는 성격상 그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예. 뭐 학벌 세탁 같은 거 해가지고 맞습니까? 학벌 세탁하는 게 좋은 의미면 좋아. 맞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포장의 한 일환으로 뭐 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뻥을 많이 친다든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문장 의역할 때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알아듣도 못하는 말 쓰지 마세요. 그 다음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마세요. 분명하게,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든 여러분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의역하십시오. 그 다음 앞뒤 문장의 관계 파악에서 일부러 접속부사 넣기. 일부러. 일부러 접속 부사 넣기. 이런 거 꼭 하십시오. 일부러 접속 부사 넣기. 그래. 이거 얼마나 좋아. 논리력에. 그 다음에 요약 몇 개 시켰어? 6, 7, 8. 단어를 이용해서 요약하는 상위 요약. 그 다음 한 문장으로 줄이는 하위 요약. 글자 좀 어마해서 미안해요. 그 다음 도식화를 하는 입체적 요약. 그럼 이제 이것들이 어디에 도움되는지 내가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렇지. 시험 문제 단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이 중량법, 체화, 이서 밑줄 문법 다 맞추게 돼. 이런 연습을 해보면 긴 문장에서 문법이 보여 밑줄 문법 만점, 밑줄 문법 정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쉬워 보이는 단어 맞습니까? 추론 단어 이거 잘하면 안면어휘 그죠? 안면어휘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수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대 사관학교 그 다음 공무원 시험 다시 경찰대 사관학교 공무원 시험 안면어휘들이 중요하죠. 거기다 정복이 되는 겁니다. 한 문장 의역 그래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모든 독해의 기본이에요. 모든 독해의 기본. 왜냐하면 모든 독해 왜 기본이냐면 한 문장이 의역이 돼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안 그러면 읽어봤자 점점 소설을 쓰게 되잖아. 모든 독해 기본이지. 그 다음 일부러 접속부사 넣어보는 거. 이게 뭐야? 너무나 도움 되지. 뭐 실제로 접속부사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영어 시험에 보면 접속부사 빈칸 추론이 있잖아. 접속부사 빈칸 추론 정복하게 되지. 이렇게 자기가 접속부사 넣어보는 연습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서나 문장 삽입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그 다음 상위역, 하위역 엄청 도움되지. 상위역 문제를 넣는 게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잖아.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아라. 이런 문제도 요약 실력을 보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수능이라든지 상한학교 경찰대 공무원 너무나 중요한 거.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시오.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는 게 바로 뭔데 이거? 이게 바로 요약 실력 보는 거잖아요. 전체 한 단락의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느냐 그거잖아.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흐름 어색 틀린 사람들 요약 진짜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흐름 어색 틀린 사람들. 입체적 요약 대박이지 이거. 도식화를 한다든지 등분을 해야 되잖아. 다시 입체적 요약에서는 도식화를 해야 되고 등분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 이런 걸 물어본 문제가 바로 순서 정학이잖아. 순서 정학이라든지 문장 삽입이잖아. 순서 정학이나 문장 삽입. 맞습니까? 나 하나 빼먹었네. 또 쉬워 보이는 단어, 추론 단어. 여기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바로 밑줄 친 어휘가 어색한 거 고르기. 이번 소방시험에 소방공무원에 2개나 나왔더라. 밑줄 어휘 중에서 어색한 거 고르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어휘 추론을 평소 때 연습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 내가 형광펜 노란색 이거 봐. 맞지? MRI 찍는 거나 똑같지? 결국 도끼노트를 만들어 보니까 봐봐. 밑줄 뭐 정복하게 되지. 앞면 어휘 정복하게 되지. 그 다음 수능이나 상한학교, 경찰대학교, 공무원 시험에 있는 밑줄 어휘 어색한 거 고르기 정복하게 되지. 그 다음 의역 연습하면 모든 독해가 기본적으로 잘 순항을 하게 되지. 그 다음 접속부사 빈칸 추론 문제 만점 받게 되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의 흐름 어색 같은 거 만점 받게 되지. 순서나 문장 삽입 만점 받게 되지. 그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병행하세요. 병행. 여러분 객관식 시험 문제 푸시죠? 이게 참 그럴듯한 포장이에요. 영어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으로 공부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 진심 묻겠습니다. 당신들 자녀는 그렇게 공부시킵니까? 당신 자녀가 평범한 두뇌라면 정말 제대로 아시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예? 영어 원서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비싼 사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머리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시한 강의 동명사 용법 가정법의 공식이나 외우고 예? 진짜 당신 자녀한테 그런 교육 받으라고 하십니까? 예? 당신 자녀를 갖다가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시면서 맞습니까? 예? 밖에 나와서 똑같은 남의 자식이지만 그죠? 내 자식처럼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강사의 양심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분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요새 유튜브 보면은 다들 언론에 자영언에 쓰니까 그죠? 예? 수학 강사님도 어떨 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하고 사회탐구 강사님도 영어에 대해서 말하고 그죠? 형소법 선생님도 영어 공부는 단어만 외우면 된다 하시고 너무 그렇게 망언하지 마십시오. 그럼 변호사 출신의 유튜버도 또 그죠? 영어는 이렇게 한 거다 말하고. 아 정말 예? 저 인정할게요. 예.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 중에서 국회직 어렵거든요. 예. 국회직을 갖다 해설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면 수능 1등급 받으실 정도로 해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정말로. 근데 자신의 일부 경험으로, 예. 그 학생들한테 그것까지는 좀, 말하는 건 자유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내가 감히 뭐라고. 근데 그거를 믿고 들으면 니는 바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에 제가 중간중간에 높임말을 계속 못 써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자, 끝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 영상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고3 자녀들 또는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수능을 치르게 될 예비 고1 또는 지금 고등학생, 고3 또는 재수생, N수생, 그다음에 문어체 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편입 시험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에게 아주 큰 부분을 장악하는 부분이 바로 고급 문어체 독서력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예, 또 저는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에서 또 철저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모든 걸 하는 제 메인 강의가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또 뵙는 인연으로 이어지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도 조금 더 앞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저도 더욱더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